3-4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줬을 때랑 접점을 줬을 때를 했었어요. 근데 얘는 아예 밖에 있는 놈을 데려옵니다. 3-5번을 보면 점 0,2를 갖다가 지나고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야 일단 그러면 혹시 0,2 지나나 싶어서 넣어보니까 어때요? 안 지나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인 거야? 원이 있으면 원 밖에 한 점이 있는 거예요. 원 밖에 한 점.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끄는 접선은 몇 개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만 다 한다. 이건 초딩도 하니까 그냥 그거 뭐라 하면 몇 개 끄예요? 두 개 끄이겠죠. 이렇게 하나랑 뭐 이렇게 하나 끄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0,2로 설정을 하고 얘네를 모르니까 그냥 얘를 갖다가 y는 mx 플러스 2라고 합시다. 그지요? 맞나? 그래서 제일 무식하고 정확한 방법은 얘랑 연립을 합니다. 그러고 뭐 하면 돼? 판별식 d가 0이다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이제 조금 머리를 좀 굴려보면 아까 어떤 얘기를 했죠? 기울기가 m이면서 얘한테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 y는 mx 그새 까먹은 거 아니지? 설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죠? 근데 그럼 우리가 m은 모르니까 y는 mx 풀마에서 r은 알잖아요. 1이니까 그냥 m제곱 플러스 1인 거 아니야. 그죠? 맞지? 이게 뭐예요? 기울기가 m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야. 얘가 누구를 지난다는 소린 거야? 요걸 지난다는 소린 거죠. 그러면 0,1을 집어넣으시면 얘는 얼만데? 2는 풀마 는 어디 갔어? 는 풀마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러면 풀마 거슬리고 루트도 거슬리니까 양쪽 제곱하면 4는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m제곱이 3이니까 m은 뭐야? 풀마 루트 3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m을 구했으니까 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 x 더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답이 되겠다. 그죠? 제일 무식한 방법은 뭐? 얘 그냥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 그래서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근데 그런 무식한 방법 말고 우리는 머리를 좀 쓰자고. 됐죠? 그 다음에 기본 3-6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y 플러스 5는 0이래. 이거랑 직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a는 0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1번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실수 a 값을 구하세요. 지금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대. 그러면 좀 구하죠. 얘 어떻게 바뀌어요? x-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5 넘어가면 마이너스 5인데 얘 만들면서 9를 빌렸을 거고요. 얘 만들면서 16을 빌렸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20이니 반지름이 2루트 5인 20이 다 됩니까? 이거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4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상수 넘기고 얘를 만들려면 나오는 상수 9, 16 더해서 이렇게 하는 거. 되겠죠? 그렇지? 좀 익숙해지시면 그럼 얘 보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적힐 수 있어야 돼요. 암산으로. 그래서 자 원의 중심 지난다니까 누구 지난다는 소린가 이게? 3, 마이너스 4 지난다는 소린가? 대입해. 그럼 얘는 3 플러스 8 플러스 a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1. 그 다음 2번 원이 서로 접할 때 접한대요. 그럼 접하면 어떻게 돼? 얘에서부터 이 중심까지 거리가 어떻다? 반지름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네. 그지? 아니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 연립을 해가지고 판별식이 0이다인데 예쁘지 않죠? 반지름 그 점과 점 사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더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 3, 마이너스 4에서
x-2y 더하기 a는 0까지 거리 구하시면 얼마? 루트 5분의 3 집어넣으시면 3. 나 오늘 암산이 너무 안된다. 그냥 해. 그럼 다 적어. 여기서 플러스 a. 이렇게 했더니 이게 뭐래? 2루트 5였으면 좋겠네. 그러면 얘 날려주면 10이네요. 그럼 얘는 11 플러스 a의 절대값 씌운 게 10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건 뭐? a는 그냥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1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3번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방금 우리가 뭐 했냐면 얘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뭔데? 이 점과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절대값 11 플러스 a잖아. 그게 딱 10이면 접하는 거죠.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10보다 어떻게 되면 돼? 작아야 되는 거 됩니까? 그렇지? 안 되면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봐. 이렇게 될 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이 중심에서 이까지 거리가 반지름 길이보다 짧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3번은 그냥 계산할 것도 없이 절대값 12 플러스 a가 1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풀어? a가 마이너스 11보다 클 때 작을 때 하시면 안 돼. 뭐야? 그냥 11 플러스 a가 10과 마이너스 10 사이로 바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절대값 푸실 때. 그럼 얘는 얼마? a는 이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1 사이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이거 되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거. 2차 부등식 할 때도 하잖아요. 내가 졸라 유치한 건데 절대 까먹지 않는 거 있거든요. 근데 얘도 그런데 뭐 2차 부등식도 똑같은데 뭐 플러스 a 뭐 이렇게 하자. 얘가 뭐 r보다 작을 때 얘가 r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값이잖아. 그럼 r은 당연히 양수해야 될 거고 얘가 r보다 작다라면 양수 기준으로는 r보다 작아야 되고 음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이거를 r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숫자로 얘기합시다. 뭐 한 15라고 얘기합니다. 15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뭐야? 양수 기준으로 치면 15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음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5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보다 크다라는 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3 이런 애니까 절대값 치면 15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얘기하면서 나도 좀 얼굴이 화끈해지는데 나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 당시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연장하래. 그럼 이 문자가 시오처럼 생겼으니까 얘는 사이 범위라고 외우랬어. 근데 이게 정말 유치한데 내가 몇 년 전이야? 내가 초등학생이면 20년 다 돼가거든요. 근데 아직 기억나. 얘는 뭐야? 살짝 눕히면 기억처럼 생겼대. 그래서 얘는 가장자리 범위라고 외워. 그래서 얘는 15보다 크거나 얘는 15보다 x 플러스 a가 크거나 크고 그다음에 x 플러스 a가 1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2차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먹히거든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잖아요. 그러면 얘는 연장하면 사이라 했죠.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 사이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반대로 이제 요게 이렇게 되면 가장자리니까 x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단 조심해야 될 건 이거 쓰실 거면 그죠? 그냥 웃고 넘길 거면 괜찮고 이거 쓰실 거면 x 앞에 음수가 없어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없을 때만 사용하면 돼요. 이거 생각보다 은근히 간단해.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위치 관계라고 합니다. 방금 실컷 하는 건 뭐냐면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고요. 이번에는 원과 원의 관계예요.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원이랑 위치 관계. 당연히 제일 만만한 건 뭐야? 안 만나는 거. 안 만나요, 안 만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얘가 이렇게 좀 붙다가 보면 딱 붙다가 한 점에서 딱 톡 하고 만나는 순간이 생기겠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그죠? 그러다가 얘를 좀 더 집어넣어봐. 얘가 좀 온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그 일식 같은 거라 생각해봐. 이 다리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좀 더 침범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되겠죠. 어디서? 두 점에서. 약간. 그죠? 얘가 조금씩 더 들어온다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완전히 들어오다 보면 얘가 안으로 쏙 들어와 있는 이런 순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한 점에서 만나. 그지? 그리고 아예 완전히 다 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겠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얘도 아까랑 똑같이 설정을 해보자. 우리가 큰 원의 반지름을 보통 대문자 R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갖다가 대문자 R이라고 표현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갖다가 소문자 R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원의 주인공인 중심과 중심까지 이은 요 거리를 갖다가 D라고 할게. 중심 간의 거리.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D라는 애는 같은 게 아니라 D라는 애는 R이랑 소문자 R을 더한 것보다도 길어야 되겠죠. 그치? 얘는요? 같지 않을까요? 맞죠? 이렇게 중심간을 이렇게 이으면. 그렇죠? 다음 얘는 어떨까? 이렇게 중심간 이은 게 반대로 이게 더 크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이거야 그래 뭐 점점 스며든다 치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뭐 중심이 여기 있고 여기 중심이 있어. 얘가 반지름 소문자 R이고 얘가 반지름 대문자 R이야. 너무 색깔이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D는 누구예요? 이거잖아. 얘는 D는 어때요? 대문자 R에서 소문자 R 뺀 게 되죠. 한 번씩 그려봐. 그려보시면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아 뭐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다음 얘는 중심 여기 있고 여기 중심이 여기 잠깐만. 중심을 너무 얘 중심 한 요쯤에 있다고 치자. 요쯤에. 말은 되게 그래야 되니까. 그럼 얘는 요게 이렇게 전체 큰 거 반지름이 R, 작은 반지름은 소문자 R. 중심 사이 거리에는 요거네요. 어떻게 돼요? 이 D가 대문자 R에서 소문자 R 뺀 거보다도 작죠? 난 내가 요만큼이 더 남잖아요. 그지?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보는데 사실상 야 그럼 생각해봐. 이 5개가 있어요. 종류 중에. 누구 제일 많이 볼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볼 것 같은 게 누구야? 제일 보편적인 거. 2번. 얘? 뭐 얘도 맞아요. 근데 제일 많이 보는 건 얘예요. 얘. 그러니까 얘는 보편적이지 않지 사실. 그러니까 뭐 특이한 애긴 해. 딱 접하는 애니까. 근데 제일 보편적인 건 뭐 웬만하면 두 점에서 만나지 않을까? 야 이건 얘기도 안 하겠지. 그렇지. 안 만났는데 얘기를 왜 해? 그죠? 너 저기 서울 사는 세화여중 다니는 누구랑 친해요? 뭐 누구가 있어요? 세화여중 다니는.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너랑 걔랑 얘기할 일이 있니? 관계가 없는데. 너 종합중학교 애들이랑 얘기를 해야죠. 관계 있는 애들끼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접점이 있는 애들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를 얘기 제일 많이 하겠죠. 그렇지?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애들인데요? 두 점에서 만나는 애들인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중심 사이 거리들로 얘기를 한 거고요. 얘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이것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니까 얘는 연립했을 때 근이 어떻다? 없다. 근이 하나다. 두 개다. 하나다. 없다. 이렇게도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관점은 별로 하고 싶지 않기는 해. 왜? 연립이 쉽나요? 원 두 개 연립하는 게? 어렵거든요. 예시만 당장 들어봐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애랑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9라는 애를 연립을 하려면 날려주는 순간 완전히 소거가 안 돼요. 그죠? 그치? 그래서 이 점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하기가 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 거리상으로 측정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할 것 같은 요 친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요 친구는 원의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D라는 원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 길이의 합보다 짧은 상황일 때 뭘 할 거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또는 직선.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또는 직선. 그럼 생각을 해봐. 요 그림에서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 노란색 두 개 지나면 되잖아. 이거 지나는 직선은 몇 개게? 이 두 점 지나는 직선 한 개 아니야? 이거밖에 더 있냐? 그죠?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나는 원도 있대잖아. 지금 보니까 원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러면 약간 이거 두 개만 지나면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잡아도 되고, 반대쪽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되죠. 몇 개겠어요? 무수히 많겠죠. 그지?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 식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때도 했어요. 내가 야 직선의 방정식에서 별로 효율이 없는데 원의 방정식에서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고 했던 게 그겁니다. 뭐 예를 들어 a라는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일반형인 원이 하나 있고, b라는 원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라는 0이라는 일반형 원이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얘네들이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만날 때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얘를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k라는 상수를 붙인 다음에 뒤에 애들도 그대로 쓰신다라는 거. 기억나죠?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지? 근데 그때 얘기했죠. 직선에도 똑같이 했잖아요. 직선 방정식 딱 쓰고 직선 방정식 하나 그대로 써서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은 이 가운데 k라는 어떤 상수를 가지고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큰 의미는 없다 그랬죠.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근데 얘는 좀 큰 의미가 있어요. 왜? 왜 그러냐? 여기서 이거를 지나는 지금 k는 상수니까 이 두 개 교점을 지나는 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무수히 많다 그랬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k가 뭐게? 그때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는 이 k 값이 뭐게요? 이게 식이거든요.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이든 직선의 식이란 말이야. k가 뭐가 되면 직선이 될까요? 마이너스 1 돼요. 얘가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직선이 있으면 이 차가 없어야 되는데요. k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날아가니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제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중3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얘를 갖다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친구를 보고 우리가 공통현이라고 하잖아요. 이 친구의 현이기도 하면서 얘의 현이기도 한 거. 이해되나요? 되니? 그 다음 하나만 더 특이한 거 해봅시다. 또 뭐가 있냐? 이거를 쓸 건 아닌데 얘네 두 교점을 지나는 원들이 무수히 많다 했잖아요. 그 중에 사이즈 제일 작은 거 누굴까? 저거를 이렇게 원의 끝점. 그걸 뭐라 그래요? 좀 더 쉽게. 얘를 뭐로 하는? 저게 그걸 지름으로. 그렇죠.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제일 사이즈가 작겠죠.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요걸 이제 이거 두 개는 지나야 되니까 요걸 지름으로 하는 요런 원이 제일 사이즈가 작을 거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딱히 식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요거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사이즈가 제일 작을 거다. 3-7번 봅시다. 자, 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전체 제곱이 2라는 애가 있대요. 이랬을 때 두 원이 외접할 때 r의 값을 구하시오랍니다. 그러면 아까 뭐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만 하면 돼. 이거 뭐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적어놓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봐. 야, 원 두 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외접한데, 외접은 누군데 여기 1, 2, 3, 4, 5 중에 몇 번이야? 1, 2, 3, 4, 5 중에 몇 번을 외접이라 그래요? 1번가
외접. 정신 나갔나 저게. 자, 정신 차리세요. 어디 만나니 얘가? 2번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뭐라 그래? 내접이 됩니까?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했네요. 이제 수업이 5분 남았는데. 좋아. 5분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 자, 외접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쟤는 저 2번 그림이니까 그러면 원이 어떻게 뭔지 모르겠는데 두 개가 있으면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 길이 합이겠네. 그죠? 그럼 얘는 중심이 0,0이요. 얘는 중심이 2,2입니다. 그럼 0,0에서 2,2까지 거리는 2루트 2니까 그럼 얘가 지금 누군데? 얘는 반지름 길이가 루트 2인데 여기 있는 반지름 길이인 r이랑 똑같아야 되니 r은 이제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맞나요? 그 다음 2번. 2번은 1번의 경우 접점에서 두 원의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이 접점에서 이렇게 끈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공통접선의 방정식 몇 개겠어요? 공통접선은 딱 하나입니다. 어차피 접점은 이거 하나로 딱 갈라지니까. 그치? 네. 야,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했던 것 좀 떠올려 봅시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딱 두 개 배웠거든요. 뭐 있어요? 접점할 때랑 기울기 할 때잖아. 누구게? 그 중에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접선의 방정식 딱 두 개 배웠거든요. 기울기 할 때랑 접점할 때. 이 상황이면 접점이겠죠. 뭐 기울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그럼 우린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1의 경우에는 그러면 접점을 구하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랑 얘랑을 연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랑 이거를 연립을 해야 된다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얘랑 얘랑 연립하는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어떻게? 좀 다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근데 얘는 지금 어때? 이게 루트이고 얘도 반지름이 루트 2잖아. 그럼 얘네는 사이즈가 똑같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원이 사이즈가 똑같은데 이제 그냥 이렇게 다르게 접하고만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럼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 거리가 2루트 2고 이게 각각 루트 2, 루트 2라는 소린 거는 이 중심의 중점이 접점인 거 됩니까? 네. 그러면 얘가 지금 2,2고 0,0이니까 이 점 좌표는 1,1이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하면 되니까 여기다 해버리시면 x 더하기 y는 아까 이거 뭐야? r 제곱이니까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요. 선생님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나요? 얘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또는 직선이면 얘는 꼭 이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도 해. 여기도 교점이 있긴 있잖아요. 이거 지나는 직선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얘 그냥 쭉 나열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r 어차피 우리 구했잖아요. 2.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하고 밑에 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4y 플러스 4 한 다음에 얘도 넘어오면 빼기 2 이렇게 가도 되지 않겠냐는 거지. 뭐야? 얘는 일반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반형으로 바꾼 거야. 싹 다 전개하면서. 그죠? 그리고 어차피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마이너스 1 붙여서 해버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사라진다고. 그럼 남는 애들 보면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거 마이너스 반영할 거니까 플러스 4x 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 4y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2인데 얘랑 플러스 2 되고 여기 마이너스 4 대신 이거 하나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얘 남는 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는 0이니까 얘는 x 더하기 y는 2라고 얘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죠. 여기서는 왜? 일반형으로 안 줬잖아.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전개하면서까지 힘든 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얘는 좀 특수 상황이긴 하죠. 우리가 제일 처음 구한 방법은. 왜? 얘네들 반지름 길이가 만약에 다르면 중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문제 좀 바꿔보자.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이 방법이 아니었다면,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얘 반지름 길이가 얘 반지름 길이보다 이게 3대 1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심은 다 알긴 해. 우리 이 접점 어떻게 구할 거야? 내분점 하시면 됩니다. 중점이 아니라 그냥 3대2 내분점으로 가셔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이제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R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R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까 3번에서는 R이 또 다르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애랑 그 다음에 X-2의 전체제곱 더하기 Y-2의 전체제곱에 2라는 애를 갖다가 했더니 얘가 중심산의 거리는 아까 2루트 2였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거보다 뭐래?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다른 원이 있으면 이 중심상의 거리보다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길어야 되는 거 돼요? 반지름 길이 합이 이거잖아. 이거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얘가 더 길어야 된다. 중심상의 거리가 얘니까 얘보다 반지름 길이 합이 더 길어야 되니까 2 플러스 R이 더 길어야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 이제 R이라는 애는 어떻게 돼야 돼? R이라는 애는 이거 넘어가면 2루트 2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2루트 2 마이너스 2 하고 나면 땡인가요? 아 미안 이거 루트 2죠. 얘 루트 2다. 루트 2. 이거 반지름 루트 2잖아. 그럼 얘는 루트 2잖아. 루트 2의 R 이렇게 하면 이게 땡인가요? 땡이 아니니까 얘기를 하겠지. 그죠? 네. 이렇게 답 적으면 틀리거든요. 보통 서술형에서 이렇게 적어서 맨날 틀려요.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이거를 잡을 때 어느 정도 그 그래프를 좀 말이 되게는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쟤는 지금 x가 2,2를 지나면서 반지름이 루트 2네니까 약간 요렇게 있는 원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중심을 지나면서 원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는 놈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런 상태를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많이 커지다 보면 이렇게 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될 때도. 그쵸? 그 더 커지면 안 만나죠. 그러니까 내접 사이즈도 넘어가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언제? 마지노선은 요 내접 사이즈가 될 때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했더니 중심거리가 얼마? 2루트 2였고 얘는 반지름이 루트 2로 확정이니까 이거 전체 길이인 3루트 2를 벗어나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안 만난다 이거죠. 그리고 3루트 2랑 같아도 돼 안 돼? 안 됩니다. 같으면 뭐예요? 내접인 거죠. 요것도 얘랑 같으면 외접인 거고요. 그래서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네. 되나요?